네, 오늘 4차시고요. 오늘은 DMA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갑자기 어려운 개념으로 건너뛰는 건데 이제 얘는 마프에서 되게 개괄적으로 배우는 친구고요. DMA라는 친구는 저희가 이제 그거 특성상 세이나 특성상 이제 아두이노를 했다고 가정하고 STM32의 기본적인 뭐 LED 켰다 켜기 이런 거를 좀 스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나중에 작품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일단 하고 지금은 시간 일정상 조금 고급 기능부터 바로 다룰게요. 그래서 DMA고 네, 목차 이론적으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제 DMA를 어떻게 큐브 아이디에서 설정을 하는지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실습을 할 건데 DMA로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값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주변 장치로 값복사하는 거 그거 두 개를 한번 해볼 거예요. 보드로. 그래서 네, DMA란 뭐냐? 한글로 번역하면 직접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의 줄임말이고요. 이제 뭐 되게 복잡하게 하면 이제 텍스트는 이렇게 돼요. 버스라고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약간 척추 같은 애인데 이제 척추 같은 버스에 막 장치들이 붙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얘도 DMA도 버스에 붙어서 이제 원래는 CPU가 수행을 해야 될 뭐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값을 옮기는 거나 아니면 메모리에서 장치로 이제 메모리에서 주변 장치로 값을 옮기는 거의 대표적인 장치는 그냥 CPU가 이제 그 GPIO라는 이 뭐 LED를 연결한 GPIO의 값을 1을 쓰면 LED가 켜지고 0을 쓰면 꺼지고 이런 되게 간단한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두 다 값 복사로 수행을 하는 건데 그거를 CPU 없이 직접 메모리 액세스라는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의 읽어보면 메모리 매핑된 주변 장치 우리 완전 옛날 시간에 2차 시대 엄청 길게 그거 봤을 때 메모리 맵이 쫙 있고 모든 메모리 주변 장치 설정들은 다 메모리 값이 부여가 돼 있다 했어요. 그래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그러니까 주소 액세스하는 걸로 모든 장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메모리 매핑된 주변 장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주변 장치 아니면 메모리 간에서 프로그래밍 가능한 데이터 전송을 CPU에서 오프로드된 상태. 뭔 소리냐? CPU 없이 데이터 교환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거고 이제 AHB 버스에서 마스터를 기능하면서 이 작업을 수행을 하고요. DMA를 수행하는 이 컨트롤러라는 친구가 1번이랑 2번 두 가지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1과 2의 채널이 8개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DMA 컨트롤러 1, 2번 컨트롤러에 또 각 채널이 1, 2, 3, 4, 5, 6, 7, 8번이 있는데 이제 각 채널이 어떤 이제 DMA 작업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은 채널 몇 번에서 할당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거고 이제 각 이제 채널 인스턴스와 채널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여러 개의 요청이 들어와 있을 때 우선순위대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일단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DMA가 CPU 없이 값을 복사할 수 있는 친구고 메모리에서 메모리 간 아니면 메모리 주변 장치 간 어떤 값을 이제 해줄 수 있다.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나머지는 약간 고급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PPT가 STM에서 만든 레퍼런스 매뉴얼을 조금 한글로 번역해서 좀 쫙 실어놓은 거라 이제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필요할 때 보시고 오늘은 조금 핵심만 다룰게요. 그래서 AHB 버스에 붙어서 마스터로 행동을 하고요. 세 가지 전송 유형이 있어요. P는 페리페럴즈 주변 장치고요. M은 메모리예요. 그래서 주변 장치에서 메모리.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주변 장치가 수신을 받았을 때,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데이터를 받았을 때, 아니면 ADC 같은 거에서 값을 읽었을 때, 이거를 읽은 값을 메모리에서 자동으로 복사하는 P2M, 아니면 M2M, 메모리 내에서 변수 to 변수, 배열 to 배열로 값을 복사할 때가 M2M, 그다음에 M2P는 어떤 걸 전송하고 싶을 때 메모리에서 시리얼 포트나 메모리에서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애들로 자동으로 CPU 없이 값을 복사해서 밀어줄 때 이제 그걸 M2P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할 거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써져 있는데 모든 DMA 채널은 독립적으로 구성 가능하다. 그다음에 뭐 이제 막 뭐 여러 가지 조금 핵심 그게 써져 있어요. 근데 막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준에서 막 제한이 써져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없거든요. 뭐 데이터 엄청 많이 전송할 수 있네. 그다음에 뭐 순환 버퍼 모드라는 순환 버퍼를 쓰는 애가 있다 보다. 그다음에 뭐 전송 크기 단위는 뭐 바이트, 하프 워드. 워드는 프로세서가 이것도 마프에서 배우는데요.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예요. 그래서 32비트 프로세서면 1워드가 32비트 맞나 한별? 이거 헷갈린다.
32비트 프로세서에서는 1비트, 1워드가 32비트. 네, 그래서 이게 막 절대값은 아닌데 보통 4바이트로 쓸 거예요. 그래서 1바이트, 하프워드 2바이트, 워드 4바이트. ARM에서는 2바이트, 4바이트가 맞는데, 뭐 어쨌든 전송 단위로 나눠져 있고, 우선 순위도 4단계로 구분이 돼 있고, 막 이런 건데, 약간 이거는 조금 되게 디테일이고, 일단 저희가 실습까지 할 때는 이런 디테일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대략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 다음에 이제 DMA가 전송이 완료됐다, 반 정도 전송이 됐다 하다가 전송이 오류가 났다라는 인터럽트 또 바인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잠시만요. 그래서 채널 수 7개구나. 그래서 DMA 컨트롤러가 2개가 있고 7개가 이제 붙어 있고, 이거 제가 안 건드렸는데 왜 자꾸 혼자 넘어가지? 그 다음에 DMA 먹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제 이거를 핸들링을 해주는데, 이것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HB 버스에 붙어서 이제 버스 인터페이싱 해주는 애들이 있고, 여기 안에서 채널마다 이제 그거를 중재해주는 그 중재자랑, 그 다음에 인터럽트 인터페이스 막 이런 게 있고, 먹스에 붙어서 있는데, 이것도 그냥 디테일이고, 전송 과정만 조금 볼게요. 약간 이제 이게 우리가 정말 소프트웨어 짤 때는 알 바가 아니지만 이것만 조금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1년에 AHB 버스 전송으로 구성된 블록 전송을 수행하기 위해 채널 레벨에서 DMA 컨트롤러를 구성한대요. AHB 버스 중요한 건 아니고, 블록 전송에서 블록은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그냥 여러 개, 단일 전송 여러 개를 모아놓은 거를 블록이라는 의미로 해서 블록, 약간 한 뭉탱이. 그래서 블록 전송은 여러 개의 전송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DMA 블록 전송은 주변 장치에서 요청을 하거나 이제 메모리 간 전송의 경우 소프트웨어에서 시작을 검으로써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전송이 시작돼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단일 DMA 전송, 이제 이 단일 DMA 전송이 모여서 블록 전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절차로 이제 수행이 되는데, 주변 장치는 이제 DMA 컨트롤러로 나 이제 메모리 복사를 실행을 해줘. 그래서 주변 장치가 요청을 하면 자신으로부터 메모리로 이제 P2M이 되겠죠. 그래서 요청을 하면 DMA 컨트롤러는 이제 그러면 오케이, 나 너 거 접수했어. 그럼 이제 우선순위를 보고 이제 처리를 해줄게. 처리되면 알려줄게. 그래서 DMA 컨트롤러가 이제 다른 우선순위 높은 걸 처리하고 좀 자기가 먼저 해야 될 걸 수행을 한 다음에 이제 얘 차례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할게. 승인 신호를 보내면 그럼 에크 보내고, 이제 주변 장치는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제 나 시작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제 요청을 내리고, 이제 DMA 컨트롤러가 얘 주변 장치를 쫙 읽어서 메모리로 쫙 붙여주는 걸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CDE에서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를 받고, 오케이, 그럼 이제 시작할게. 그럼 자기 취소하고, 이런 좀 부수적인 게 발생을 해서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혼자 이렇게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턴의 메모리 복사가 다 실행이 되고, 이제 또 이렇게 단일 전송이 끝나고 이제 또 뭐가 더 할 게 있으면 이제 또 다른 단일 전송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실행하면서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이 단일 전송은 아까 말한 바이트, 하프워드, 워드 크기로밖에 못해요. 그래서 보통 1바이트나 2바이트, 4바이트고 되게 많은 전송이 필요하면 이게 이제 이 단일 전송을 여러 개를 묶어서 큰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전송은 단일 전송으로 이렇게 읽기 쓰기가 나눠져 있고, 이제 읽기 쓰기를 하면서 모이는 건데, 이 전송 자체가 우리가 시험을 볼 거면 이걸 외워서 쓰라고 하겠는데, 저희가 시험을 볼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제 레지스터, DMA 컨트롤 레지스터가 있고, 레지스터는 되게 CPU 안에 있는 조그만 메모리라 보시면 돼요. 이 DMA 컨트롤러에 이제 어디로 복사할지 주소를 써주면, 이제 주소 주고 이제 방향을 지정을 해주면, 이제 바이트니 하프워드니 워드에 대한 읽기나 쓰기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레지스터가 이거 2개라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얼마를 복사할지, 그러면 이제 목적지, 대상지, 그다음에 개수가 하면 얘 컨트롤러가 그걸 보고 그만큼 이제 다다닥 하면서 이제 남은 데이터 수를 계속 이 레지스터를 줄이면서 업데이트를 하다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하다가 0이 되면 딱 끝나는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느낌 알아두시면 되고요. 난리 났네. 중재. 그 중재도 이제 원래 버스에서 중재라고 하면
이제 한 버스에 여러 개가 몰려 있고 보통 1대1 통신만 하는데 여러 명 1대1 통신을 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누구부터 줘서 누구부터 수행을 해주게 할까를 준제라고 하는데 이제 뭐 DMA도 요청이 7개 채널에서 언제든 동시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동시에 요청이 딱 다 들어왔을 때 뭐 우선순위에 따라 주는 걸 준제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네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요청하자마자 즉시 처리되는 게 아니고 중재 과정을 통해서 좀 밀릴 수 있다. 네, 그다음에 채널로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레지스터에는 이 채널 X번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X 숫자가 들어가서 채널 몇 번 이제 딱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네, 막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막 크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엄청 좀 로우 레벨을 볼 때 보시면 되고 이제 채널 모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좀 넘어가서 보시면 증분 모드, 비순환 모드, 순환 모드 뭐 이렇게가 있는데 뭐 증분 모드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낼 때 알아서 이제 뭐 우리가 100바이트를 보내야 돼. 그러면 알아서 내가 100바이트 설정해 놓으면 알아서 1바이트 단위로 딱딱딱 포인트 알아서 이제 이 레지스터 업데이트하면서 뭐 올려주는 그런 모드가 있고 이제 비순환 모드는 한 번 전송을 이제 0부터 100까지 100바이트까지 한 번에 따다다다닥 해서 100바이트까지 보내면 끝. 근데 순환 모드는 보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무한정 계속하는 이런 모드가 있는데 이제 순환 모드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쓰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묻어놨다가 나중에 조금 특수한 경우에서 이걸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한번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구성 절차가 있고 막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하진 않아요. 그 할 드라이버에서 알아서 다 해주고 다 밑에 감싸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이제 그 하드드라이브를 썼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이제 그때 이제 디버그 할 때 한번 돌아와서 이걸 하나하나씩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넘어가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막 되게 이렇게 진짜 우리가 레지스터 직접 다루면 이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막 뭔가 설정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막 드라이버 같은 것도 다 있고 하니까 이거를 당장 쓰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 로우 레벨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깊은 걸 디버그 하실 거나 할 때 쓰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렇고 모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 장치 요청에 트리거가 하는 게 아니고 메모리에서 메모리 간에 복사하는 메모리 간 모드, 그다음에 주변 기기가 간 모드 이렇게 그래서 P2M, M2P 그다음에 앞에 M2M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레지스터도 이렇게 뭐 전송 방향 지정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로우 레벨이고요. 혹시 이제 전송을 하다가 오류가 나면 이제 즉시 오류 신호를 설정을 하고 전송이 멈추고 채널을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복구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이건 이 정도는 조금 다룰 일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쓰다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오류를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이걸 다 버리고 다시 먼 처음부터 전송을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넣어두시고 나중에 다룰 일이 있으면 이걸 세부적으로 배워서 쓰시면 되겠고요. 뭐 인터럽트도 있는데 인터럽트도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지스터는 그냥 레지스터만 보고 가시면 몇 개가 있는데 DMA 인터럽트 상태 레지스터라고 해서 ISR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이 채널에 대해서 트랜스퍼 에러, 하프 트랜스퍼 컴플리트, 트랜스퍼 컴플리트, 그다음에 글로벌 인터럽트 플래그 해서 이제 채널의 상태를 보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상태들을 지우는 레지스터가 있고 채널을 이제 설정해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드는 뭔지, 뭐 크기는 우선순위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얼마씩 보낼 건지, 어떻게 뭐 중분 모드 쓸 건지 이런 애들을 설정하는 구성 레지스터가 있고 길이 레지스터 얼마나 보낼 건지 막 이렇게 설정, 그 다음에 목적지 대상지 설정해주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값을 들춰다보는 걸 할 텐데 우리가 이거 직접 설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해서 일단 우리 랩에서 쓸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세부적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직접 구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다들 이제 이것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 우리 전에 큐브 아이디를 깔았잖아요. 큐브 아이디를 켜보실까요? STM32 큐브 아이디 하면 각자 이렇게 켜주시면 켜지죠. 그래서 큐브 아이디를 켜주실게요. 그래서 켜시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열려 있으신 분도 있을 건데 일단 다 켜졌죠? 다 켜지셨으면 네 이제 파일 뉴 해서 파일 뉴
STM32 프로젝트 하면 이제 조금 로딩을 하다가 진짜 되게 느리구나. 초반에 좀 무거워서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거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보드 셀렉터를 가셔서 저희 보드 검색하시면 돼요. 쉽게 검색하시는 법은 여기 그 커머셜 파트 넘버에서 IoT 01 치고 여기서 이제 저희는 L 그거예요. L 4S5 하나 IoT 01 이거거든요. 왜 자꾸 마우스가 어디서 눌리네? 이거예요. 저희는 이거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럼 이제 보드 리스트에 그거 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면 여기 뜰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돼서 이제 여기 이렇게 파트 넘버 나오면 넥스트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뜰 거고요. 뭐 여기서 건드리실 필요는 딱히 없고 프로젝트 네임만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랩 1로 랩 01로 할게요. 이거는 뭐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따다닥 만들면서 이거 뜨시면 디폴트 모드로 할까요? 예스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DIOC를 따다닥 하고 일단 저희가 P2M 전송 중에서 아니지 M2P 전송 중에서 메모리의 값을 시리얼 포트로 쓰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설정을 할게요. 일단 프로젝트 생성까지 조금 기다려주시고 네 그러면 이런 화면까지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랩 01 이렇게 하고 피나우 컨피그레이션까지 나오시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알려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DMA를 이제 잡아줄 건데 여기서 커넥티비티를 누르시고요. 카테고리에서 커넥티비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초록색으로 USART 1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뜰 거거든요. 선택을 해주시면. 아두이노로 치면 시리얼. 여기서 얘한테 얘를 보내는데 DMA를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란색 탭 가서 DMA 세팅을 누르면 좀 화면이 작아서 그런데 네. 여기 보면 DMA 세팅 누르면 이렇게 리퀘스트 채널 디렉션 프라이어리티 뜨고 애드 있죠 버튼 애드 누르면 이렇게 하나 셀렉트로 하나 나와요. 그러면 우리 아까 다 뭐 보긴 했던 용어들인데 DMA 리퀘스트 USART의 RX는 리시브고 T는 트랜스미시인데 우리는 보내는 거에 DMA를 물릴 거니까 USART1 TX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뭐 DMA 이렇게 나오면 해보고 채널은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데 굳이 안 건드릴 거고요. DMA 1의 채널 1로 하시면 되고요. 디렉션 우리 메모리에서 USART로 밀어서 컴퓨터로 보내게 할 거니까 M2P 맞춰주시면 되고요. 프라이머리티도 뭐 바꾸려도 되긴 한데 굳이 우리 안 건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DMA 물려주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컨트롤 S를 눌러주시면요 물어볼 거예요. 이게 바로 뜨시는 분들도 있고 떠서 제너레이팅 할 거니? 뜨는 사람들은 네 예스 해줬어. 제너레이팅 하면 혼자 막 드라라락 할 거예요. 이게 떴으면 여기서 코어 src main.c를 열어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막 주석 엄청 많고 인크루드로 하는 거. 이제 이것들이 다 이 STM 큐브 아이디가 생성해준 거고 막 지금 카피라이트 붙어 있죠. 2023 STM 마이크로닉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진입점인 메인 함수인데 그거 전에 조금 보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핸들이 선언이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변수들 이제 뭐 이런 애들 뭐 UART 1 아니면 DMA로 보내는 거 막 우리가 아까 만든 게 여기 다 변수로 선언이 돼 있죠. 이제 이런 애들 갖고 할 건데 뭐 일단 위에 이런 게 설정이 돼 있구나 하고 쭉 내려갑시다. 쭉쭉쭉 내려가면 메인 함수 있죠. 메인 함수를 일단 찾아보시고요. 네, 그럼 메인 함수 쭉 가셔서 이제 일단 화면을 while 1에 맞춰주세요. 네. 메인 함수 간단히 설명드리면 켜지자마자 이제 자동 생성된 코드인데요. 할 드라이브 초기화하고 클럭 머식에다 석유화하고 장치 초기화하는 것까지 다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끝나고 이제 이 장치기 다 끝나고 이 유저 코드 비긴 그러니까 아디노로 치면 여기가 셋업인 거죠. 그 드라이브 초기가 다 끝나고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셋업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 while 무한 루프에서 루프가 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빠져나가면 CPU가 이제 죽어버리는 거고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잠시 다시 이론을 조금만 돌아오면 이제 원래는 이제 우리 할 드라이버 사용 매뉴얼을 보면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쓰세요라고 돼 있는데 물론 이건 다 생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알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생성이 돼 있고 이제 이 함수를 쓸 거예요. 함수를 보시면 할 UART 트랜스밋 DMA라고 돼 있고 이제
UART, 그러니까 시리얼을 DMA를 통해서 송신을 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UART 장치 핸들, 아까 봤던 우리의 그 변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P 데이터는 시작할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송신을 시작할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 포인터로부터 너네가 얼마나 되는 양을 보낼 건지인데, 이 사이즈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DMA 설정할 때 보셨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바이트로 돼 있어요 설정이. 그래서 네, 보시면 그 뭐냐, 여기 DMA 세팅 보시면 이게 밑에 보시면 이거를 막 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셨을 때 사이즈가 다 바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위스가 바이트니까 이것도 바이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터 기준으로 몇 바이트를 보내냐, 그래서 여기가 뭐 배열이나 문자를 던지고 사이즈를 주면 그거만큼 알아서 DMA가 복사해서 보낼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밑에는 조금 세부 사항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써서 이 함수 하나 써서 할 거고, 이제 이걸 쳐보실래요? 이제 두 섹션이 있는데 이 주석을 잘 주목을 해주세요. 저희 메인 C에 보시면 얘는 유저 코드 비긴 인클루드라고 여기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라인으로 치면 쭉 위로 올라가시면 맨 위에 여기거든요. 그 24번 여기에 이걸 치시는 거고요. 이 한 줄을. 그 다음에 유저 코드 비긴 2는 저 밑에 있죠. 136번 그거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에 담아 놓으니까 이거대로 쳐주시면 돼요. 이 주석을 보시고 주석에 맞게 아다리에 맞게 쳐주세요. 그래서 1024개짜리 캐릭터 배열 만들고,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의 모든 바이트를 다 느낌표, 아스키로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뭐 1바이트짜리 숫자겠죠. 그걸로 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이즈 오브는 1024를 반환을 하겠죠. 1024바이트짜리 그거니까. 그래서 이 배열을 통째로 느낌표로 쫙 채운 다음에 이제 이 우리 DMA 함수에 할 것을 보낼 거예요. 핸들은 이제 UART 1에 써서 보낼 거니까 이 핸들에 포인터를 왜 포인트를 쓰냐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니까 그냥 그런 거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써주는데 굳이 포인트를 지금 캐스팅을 한번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DMA 함수가 캐릭터형을 받는 게 아니고 U*8t형을 받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포인터로 이제 형 변환을 해준 거고, 콘스트를 붙인 거는 그냥 큰 이유는 없는데 그냥 뭐 상수 포인터로 넘기면 뭐 굳이 데이터가 자식 함수 안에서는 변경이 안 될 테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다음에 사이즈 오브는 우리가 설정한 데이터 위스 바이트고 이것도 1024 바이트를 보낼 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아이디로 돌아와서요. 이제 런을 할 건데 여기 이 재생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런에서 런 해도 돼요. 저는 안 돼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저도 복사해서 해볼게요. 런에서 오래 뜨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보통 오타 할 텐데. 설마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렇기를. 뭐야. 네, 원래 잘 되면 이제 이렇게 빌딩을 하고, 빌딩 결과 여기 콘솔에 뜨죠. 쭉 하고, 네. 이제 보통 처음 하면 이렇게 떠, 영상을 때 떴고, 근데 여기서 보통 OK 누르면 되는데 디버거를 보면 네, 이제 여기 자기의 STL 링크 이게 잘 인식이 되는지 설정이 되는지 봐야 되고, OK 하면 네, 뭐 이런 거 OK 누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깜빡깜빡하면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제 오케이 그러면 되고, 이제 다 여기 보면 이 콘솔 보여주시면 네, 여기 이제 ST링크 잘 연결됐고 26KB짜리 프로그램인데 잘 이제 파일 다운로드 다 성공했다, 검증 성공했다, 다운로드 버리파이 석세스풀리 하고 끝났으면 이제 프로그램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행동은 느낌표 1024개를 채웠으니까 1024개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아무 그냥 시리얼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돼요. 저는 아두이노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뭐 푸티나 뭐 모바토믹스 이런 아무 시리얼 프로그램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일 친숙하신 게 아두이노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이거 해보면 저희도 그냥 이거 보드와 상관없고 그냥 컴포트 해서 열고 보드레이트 111만 5200 하고 이 보드를 리셋을 시켜보면 1024개 그러면 날아간 거 보이죠? 우리 예상대로 된 거예요. 네. 문제가 우리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우고 리셋 또 하면 날라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동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두 번째로는 M2A DMA라고 복사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뭘 해주시면 되냐면 다시 이제 여기 왼쪽 보시면 lab.lab01.ioc를 눌러서 다시 이 화면으로 가주신 다음에요. 여러분 프로젝트 이름.ioc가 하면 이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다시 여기로 가주셔서 이제 메모리 투 메모리 복사를 할 거니까 시스템 코어 DMA로 가주셔서요. 여기 탭 보시면 DMA 1, DMA 2, MEM to MEM이 있어요. MEM to MEM 가셔서 add 그 다음에 MEM to MEM 리퀘스트 하면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럼 여기서 건드실 건 딱히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고 여기서 그대로 또 컨트롤 S 눌러주시면 또 얘가 알아서 맞춰서 또 설정을 해요. 이렇게 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면 여러분들 거가 유지가 되면서 차이점을 보면 또 뭐가 생겼죠. HDMA, MEM2MEM, DMA 막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메모리 투 메모리 복사를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 어떻게 되냐면 코드는 별거 없어요. 이것도 사용 절차가 있는데 다 알아서 해주고 이 함수를 쓸 거예요. DMA start라는 함수를 쓰는데 형태는 비슷해요. MEM2MEM에 대한 채널 핸들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원본 주소, 대상 주소, 양을 하면 알아서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보내고 우리는 배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배열에서 배열로 보내는 거를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똑같고요. 이제 여기서 이것까지는 아까 프로그램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줄만 추가가 됐거든요. 이 두 줄은 어떤 느낌이냐? 제가 여기서 칠게요. 여기서 이 두 줄만 바뀐 거예요. 이 두 줄은 그대로고 이렇게 타겟이라는 1024 배열을 그대로 만든 다음에 이 함수를 그대로 써준 거죠. DMA start 핸들 던져주고 이 배열 메모리 주소인데 배열 이름은 메모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이 배열 이름 자체가 메모리 주소를 담고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 대상 타겟 사이즈 오브 데이터는 보낼 양. 근데 이 데이터의 사이즈 오브 하면 1024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넣어보고 디버그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제 데이터가 잘 복사가 되나? 이걸 굳이 빼지 않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재생 버튼 누르면 이제 또 이제 그거를 하면서 쭉 하고 알아서 또 이렇게 콘솔 보면 또 하면서 프로그램을 여기 넣죠. 그리고 디버그 커넥티드 이제 하면서 오케이 보드 정보 뜨고 오케이 셔팅 다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또 잘 프로그램 들어갔어요. 그러면 넣는데 우리가 지금 막 뽑는 게 아니니까 내 메모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쓸 거냐? 이 벌레 모양 또는 런에서 디버그를 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드가 없어서 안 될 텐데 일단 보드 연결하고 해보세요. 이 벌레를 누르면 또 다운로드하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얘가 디버그 모드로 프로그램을 올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 줄이 이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선택이 된 거는 지금 디버거가 실행이 됐고 프로그램이 여기 잠시 멈춰졌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단점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프로그램을 잠시 멈춰 볼게요. 이 while에서 멈추면 여기까지가 다 실행이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146번 줄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면 여기 뭔가 표시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이 146번 줄에 도달을 하면 멈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PPT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나 애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셔서 중단점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멈추는 버튼, 멈추고 이 버튼인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다시 리셋을 실행을 해라.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라. 일시정지 표시는 잠시 멈춰라. 스톱은 그냥 꺼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한 줄 어떤 함수 안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함수 다음 줄로 넘어가라 이런 스텝 함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 정보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을 했고 이제 리줌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리줌 버튼을 눌러서 하면 쭉 한 다음에 엄청 빨리 됐죠. 바로 여기까지 와서 멈췄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쭉 여기 다 실행이 되고 여기서 멈춘 거예요. 그럼 보면 변수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디버그에 도움이 되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변수 감지기, 중단점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사식이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 특히 중요한 거 아니고요. 레지스터 값을 볼 수 있는 레지스터 뷰어, 그 다음에 라이브
실시간 조사식, 그 다음에 스페셜 레지스터 SFR에서 이제 칩의 전체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씩 보면 베리어블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베리어블 mem셋으로 다 채웠죠, 느낌표로. 그래서 이걸 펼쳐보면 이제 배열 1024개짜리인데 이 보면 아유 엄청 많죠. 다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33이네요. 물음표로 꽉 차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대로 타겟도 차 있느냐 하고 보면 네, 타겟도 다 차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이 타겟을 보면 이제 이 요약에 느낌표가 리피트 1024타임즈 잘 채워졌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각각 배열의 메모리 주소도 보여요. 200, 9FB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뭐 스택 영역인가 봐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익스프레션즈는 조사식이라는 애인데 얘는 뭐냐면 베리어블이랑 비슷한데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을 입력하면 이건 동적으로 식을 평가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데이터의 900번째를 보겠다 하면 이렇게 치면 이게 시즈간을 해석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건데 나중에 이제 쓰실 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MA 1번은 채널 2를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칩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칩의 장치 DMA 2번의 메모리를 볼까? 아니 DMA 1번의 메모리를 볼까요? 그럼 DMA 1번에 그 우리가 여기서 막 모든 그 DMA 1에 관한 레지스터들이 다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 보면 막 레지스터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레지스터 자동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나씩 비트 수준에서 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이걸 쓰진 않겠지만 버그가 발생했을 때나 그럴 때 이제 이걸 까보시면서 이제 쓰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많이 쓰시게 될 거다라는 점.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도움이 되는 걸로 여기 이제 오른쪽에 표시를 해놨는데 윈도우즈 쇼 뷰에서 뭐 디스 어셈블리를 누르면 우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어셈블리어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누가 어셈블리어를 쓰겠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가끔 쓰실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변수를 선언했는데 얘가 최적화를 해서 막 날라갔어. 아니면 의도치 않게 변했어. 아니면 실질적으로 레지스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싶은지 보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디스 어셈블리로 이거를 보실 일이 있을 거겠죠. 그래서 이런 C 언어가 이렇게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어셈블리로. 그래서 뭐 네, 막 이렇게 이렇게 디스 어셈블리도 제공을 하고 윈도우에서 슈뷰 해서 메모리 브라우저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 변수의 주소가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브라우저에서 0x2009f7f8 이 메모리 주소를 치고 엔터를 치면 네 이렇게 이 칩 안에 메모리 값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띄워줘요. 그럼 다 느낌표로 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메모리 브라우저도 있고 그다음에 쇼뷰에서 뭐 그 폴트 애널라이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원인이 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심심하실 때 0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하고 이걸 보시면 디바이드 바이 제로 뭐 이런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유용한 디버그 기능을 제공을 하더라. 그래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드맨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그 DMA 두 종류랑 그 런이랑 디버그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보드를 준비를 해보셔서 다 이제 이거 영상 그대로 올라가셔서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